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발 삼촌 최 시장님 모시고 또 이렇게 가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민성. 네, 나이는 45. 그리고 짱 나오셨나요 혹시? 네. 그리고 네. 태어나 보니까 가발집 아들로 태어나서 네. 어머니의 대를 이어서 지금 2대째 어. 청량리 가발백화점에서 실장 일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점점 더 간결해지고 필요한 부분만 그쵸. 드디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막상 필요한 네. 거 네. 손님들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봐 주세요. 사실 모든 일의 그 근본이 있잖아요. 어떤 원리, 네. 역사.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쵸, 뭐 그쵸.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가발도 네. 사실은 역사까지 알고 쓸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냥 뭐 내가 오늘 스타일링만 맞아요. 좋으면 되지. 네. 근데 어젠가 그저께 LG가 야구를 이겼잖아요. 아하. 예, 정말 29년 만에. 아하. 그러니까 LG의 역사, 네. 뭐 KBO의 역사, 그쵸. 뭐 예전 청룡 MBC인가 아하. 그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이런 게 또 LG 이긴 건 오늘이지만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된 거다라는 네. 걸 알고 보니까 더 정이 가더라고요. 이런 역사를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가발의 역사를 저도 좀 찾아봤는데 네. 뭐 사실 고등학교 때 현대 뭐 문학사, 현대사에서 뭐 가발 수출했다 이거 외에는 제가 아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가발 관련된 업을 하시는 대표님께서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네, 제가 경청해서 잘 들었고요. 네, 그럼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려볼게요. 네,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꼭 하는 얘기 공부를 시키죠. 예, 공부를 왜 시키겠습니까? 아는 만큼 보이니까.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가발을 쓰시는 분 입장에서 가발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뭐 크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또 하나가 뭐 가발을 쓰는 데 있어서 가발 역사를 알아야지 더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재미삼아서 그런데 네. 말씀하신 건 저도 그쵸. 이해가 되는 게 알고 나면 좀 재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나면 재밌다는 것도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네, 우리나라 가발에 있어서 역사 관련돼서 조금만 이렇게 변천사라고 네. 말해보자면 조금만 말씀드려 볼게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에서 가발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품으로서 효자 상품이었죠. 그렇죠. 네. 옛날에는 가발을 한국에서 생산을 했었어요. 제작과 생산.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이제 피부로 맞닿는 가발 매장이 안에서 예전에 가발 매장 1세대 제가 생각했을 때 1세대는 손님들이 가발 매장을 찾았을 때 네. 예전에 가발 매장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1세대 가발 매장은 반드시 가발을 판매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가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발 매장을 한다는 거는 내가 가발을 만들 수 있다라는 능력이 전제 조건이 돼야지 매장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가발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었어요. 그때는 어떤 수입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더 그랬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가발 매장이 많지 않고 옛날 가발이 더 비싸고 네. 손님들이 이제 가발 매장한테 끌려다니시고 네. 또 스타일링이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좀 만족을 못 하시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네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가발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고 시소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님들이 가발 매장의 요구에 따르는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1세대 가발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 지어 쓰는 1세대 시절이 이제 그랬었던 거고요. 네네. 이 다음 단계로 2세대에서 이제 좀 가발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네. 어느 날부터 이제 한국에서 더 이상 가발 생산을 하는 일이 거의 없고 네. 대부분 외국에서 위탁 생산하기 시작한 게 이제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몇 년도 정도죠?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90년대 정도부터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수교를 맺고 이제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지금은 이제 동남아도 그렇지만 처음에 가발 생산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커다란 가발 공장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가발 매장을 하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네. 가발 사업을 할 때 가발 자체를 한국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어졌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가발을 가지고 한국에서 판매가 되는 세대가 이제 2세대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더 이상 가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없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가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만든다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내가 판매만 하면 되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즈에 집중이 되는 네. 시기네요. 예. 이 세대는 이제 세일즈의 세대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모델 써가지고 체인점도 생기고 그때부터 모델이 나온 거군요. 그전에는 모델로서 내가 유명해지고 막 직영점을 늘려봤자 가발 생산 자체가 안 됐었는데 중국에서 가발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말씀하신 세일즈의 시대가 됐죠. 이제는 내가 가발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파는 데만 집중하자. 그때부터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이라든지 네네. 그다음 브랜딩이 되고 체인점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매장들이 늘어나는 시대가 됐었던 거죠. 맞네요. 딱 네. 90년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하 뭐뭐라는 네네네. 브랜드가 네. 아마 그 정도 시기에 네, 생기지 맞아요. 않았을까. 유명 연예인이 거의 주인인 네. 것 같은. 이제부터는 제품이 확보가 됐으니까 네. 판매하는 데만 집중하고 이제 그런 데서 신경을 많이 쓰던 게 2세대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네, 그럼 3세대는 대략 어떤 시기였을까요? 3세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그러니까 가발을 생산하는 단계가 뛰어넘었죠. 네. 2세대에서 이제 가발 생산하는 거 얼마든지, 그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일즈, 브랜딩 이런 게 생겼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가발에 대한 노하우, 그 다음 비밀 이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다 공개가 옛날에, 돼버리는군요. 모든 소스가 다 오픈돼 버리는 게 지금의 3세대예요. 그러니까 가발을 만들고 제작하고 가발을 어떻게 자르고 손님들을 어떻게 대하고 이런 모든 게 예전에는 다 좀 비밀로 폐쇄적이었다. 폐쇄적이었었던 네. 시장이라고 치면, 이제는 직영점과 체인점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이제 판매에 집중되는 세대가 좀 지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가발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폐쇄적이지가 않고 다 시장이 풀려버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처럼 이게 고민할 게 없어졌단 말이죠. 가발을 쉽게 창업할 수가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가발 매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제 3세대가 본격적인 이제 경쟁의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광고도 예전에는 규모 있는 회사가 비싸게 광고를 하는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라디오, 신문 광고 신문. 이런 공중파를 이용한 광고뿐만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뭐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제 그쵸. 광고도 좀 더 가볍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쵸. 마케팅도 좀 더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더 이상 가발 매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더 이상의 제약은 없어졌으니까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된 게 지금 3세대 시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뭐 부모님 때부터 1, 2, 3세대를 다 겪은 그쵸. 거의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시네요. 네네네. 그럼 이제 예상하기로는 네. 저희가 뭐 엘빈토플러는 안 되지만 네네. 제 3의 물결 뭐 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제 4세대는 대략 어떤 세대가 될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의 포인트가 네. 제가 봤을 때 이 4세대를 예측하는 거 좀 네네. 조심스럽지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발집 아들로 태어나서 현재까지 가발업을 하니까 네. 그 포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4세대는 제가 예측하는 건 뭐냐면, 3세대까지는 매장이 우선으로 하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매장 꼭 와야 청량리 된다. 가발 백화점, 그러니까 손님들이 찾을 때도 이렇게 브랜드를 찾잖아요. 그쵸. 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브랜드, 가발 브랜드를 찾는 세대가 됐는데, 제가 예측하는 4세대는 브랜드를 찾지 않고 디자이너를 찾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헤어샵이랑 비슷하게 가네요. 헤어샵,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도 강산 뭐 현우진 같은 뭐 현우진 유명한 선생님 같은 분들 누구나 아는 계시잖아요. 뭐 정승재 같은 그쵸? 분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가발 백화점의 손님들은 지금까지는 가발 백화점을 보고 오시지만, 네. 최종적으로 손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스타일링 관련돼서 네. 가발 백화점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가발 그쵸. 백화점이라는 인격체는 없고 기술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발 백화점에 계시는 디자이너 선생님이 손님들을 모시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매장들이 전면으로 나서서 브랜딩을 하지만, 앞으로 4세대는 가발 백화점에 뭐 최 실장님, 박 실장님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더 전면으로 나서서 4세대는 오히려 매장이 손님들이 필요한 서포트를 하고 책임을 지는 부분은 이제 보조적으로 하고, 전면으로 나서는 분들은 가발 디자이너 분들께서 네. 본인들의 기술과 실력, 스타일링을 또 강조하는 그런 세대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거죠. LG 제품을 샀을 때 LG의 어떤 기본적인 퀄리티는 믿고 살 듯이, 네네. 가발 백화점 왔을 때 이 실장님의 이 인품과 뭘 알기 때문에 요 정도 디자이너 분들이 오실 거다 네네. 라는 생각을 하고 오는데,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브랜드보다 나는 그 디자이너 분하고 완전히 궁합이 맞으니까 그쵸. 걸로 가겠다 라는 세대라는 거죠. 매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처음에는 저를 봤지만, 결국에는 머리 손질을 하시고 네. 스타일링 과정에서 상담을 많이 하시는 시간을 할애하는 거는 결국에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언한다기보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이거는 수밖에 모든 없어요. 흐름인 것 같아요. 네. 디자이너 분이 더 전면에 나서고 매장들이 뒤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게 4세대가 약간 아닐까. 아이돌 그룹을 키우는 약간 JYP, 그쵸. 뭐 방시혁, 뭐 저희는 이런 느낌이네요. 시스템을 갖추는 거고, 특출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거기서 이제 꽃을 피우시겠죠. 방금도 사실 이 영상 잠깐 쉬는 중에 전화가 왔는데, 최 실장님 계시냐로 물어본 게 아니고 네네. 디자이너분 계시냐 맞아요. 안 계시다니까 저 최 실장한테 받을 게가 아니고 또 새로운 분한테 받아보고 맞아요. 싶다.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의 전형적인 유형이잖아요. 저도 이런 게 지금 뭐 타로, 뭐 자전거 이런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4세는 정말 이렇게 되겠네요. 가발에 있어서 네. 갈수록 스타일링이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네. 제품이라든지 이런 데서 크게 차별점이 안 생기다 보니까 네. 현재는 스타일링으로 자꾸 이게 주력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스타일링은 매장이 하지 않아요. 그 스타일링은 그 가발 매장의 디자이너 분. 디자이너 분이 해주시거든요. 네. 매장 입장에서는 실력
실력 있고 좋은 디자이너를 많이 모시고 있는 걸로 다른 매장들하고 이제 차별화가 생길 경쟁력을 거고. 잡으시는 예. 거구나. 또 때에 따라서는 진짜 재능 있으시고 욕심 있으신 디자이너분은 오히려 이 저희를 보조 역할로 두시고 그쵸.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발전해 나가시고 이런 과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4세대까지 이렇게 예언해 주셨는데, 그럼 가발백화점의 2024년에 4세대 매장, 4세대 세대를 위한 포부는 준비를 안 하셨을 테니까 네, 네. 다음번 영상에서 네. 또 하는 걸로. 다음번 영상에 2024년 계획을 갖고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